자, 이전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자, 이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자,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더라도 현재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작업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형태로 작업을 할 것인지 작업 성질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컴포지션 세팅이 필요한데요.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컴포지션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애프터 이펙트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창이 있는데요. 프리미어를 사용했던 분들이라면 프리미어의 프로젝트 창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애프터 이펙트 인터페이스가 매우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 둘씩 작업을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기능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차후의 일이고 처음에는 그것에 대한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자, 프로젝트 창 하단에 보시면은 자, 세 번째 아이콘 Create New Composition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해볼까요? 자, 선택을 하니까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한 컴포지션 세팅 창이 열렸는데요. 자, 그러면 세팅 창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컴포지션 네임은 현재 작업 중인 내용에 주제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연습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컴포지션 세팅을 하는 부분은 자, 기본적인 베이직 부분입니다. 자, 베이직 부분은 앞으로 작업하고자 하는 내용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맨 위에 프리셋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하는 내용, 작업하는 패턴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방송 규격이 NTSC 방식이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640에 480 모드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특별히 다른 형태로 작업을 해야 한다면 그 외에 나머지 규격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외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규격들도 해당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격들입니다. 자, 이렇듯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상 규격들을 자, 프리셋에 미리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규격을 자,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높은 수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디움 사이즈인 320에 240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프리셋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송 규격을 목록화해 놓은 곳이었다면 자, 그 아래 와이드와 하이트는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수치로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오른쪽 체크박스는 4:3 비율을 항상 유지를 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능이고요. 자, 그 아래 픽셀 스펙 레이티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상을 규정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픽셀이라고 합니다. 이 픽셀이 하나하나 모여서 큰 전체적인 화면이 되는데요. 그 하나의 픽셀 비율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 자, 이 옵션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NTSC 0.9, NTSC 1.2, 자, 8, 1.07,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픽셀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현재 하나의 수치로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수치는 가로의 세로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로는 항상 1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세로 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요 맨 위에 있는 0.9라는 수치는 1대 0.9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픽셀의 비율이 세로보다 가로 쪽이 0.1 정도가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직사각형이 되겠죠.
자, 반대로 아래 수치는 세로가 가로보다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픽셀의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픽셀의 크기에 따라서도 전체 화면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 아래 프레임 레이트. 자, 프레임 레이트는 자, 우리가 익히 많이 사용해본 자, 그런 기능인데요. 자, 영상은 정지된 하나의 프레임이 순간적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1초에 사용되는 프레임 개수가 우리나라 방송 규격인 NTSC에는 30프레임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즉 1초 동안에 30장의 화면이 30장의 프레임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영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1초당 몇 프레임을 사용을 하겠느냐, 프레임 레이트에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NTSC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30프레임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자, 만약 인터넷 방송에서 사용을 하거나 비디오 CD에서 사용을 할 것이라면 프레임 레이트의 수치는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 아래 리솔루션. 자, 리솔루션은 작업 해상도에 대한 것입니다. 자, 현재 풀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아래 하프, 서드, 쿼터. 자, 4가지 기본 옵션이 있고요. 자, 세부적으로는 커스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작업 해상도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해당되는 해상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작업 해상도는 최종적으로 출력할 때 해상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작업 해상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작업 능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의 컴퓨터 사양이 탁월하다면 자, 현재 가장 높은 해상도인 풀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컴퓨터 사양이 다소 떨어진다면 풀로 할 경우에 컴퓨터 속도가 다소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자, 하프나 서드 정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쿼터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작업 해상도가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상도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떠한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처럼 화면이 투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아래 스타트 타임 코드, 작업의 시작점에 대한 설정인데요. 자, 현재 모든 수치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 분, 초, 프레임, 자,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즉, 작업의 시작을 0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0이라는 수치로 시작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맨 아래에 있는 듀레이션. 자, 듀레이션은 작업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분, 초,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자, 현재 10초로 되어 있는데요. 10초의 길이로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1분 이상 넘어가는 작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업의 길이도 그다지 길게 만들어 놓지 않아도 되겠군요. 자, 지금은 연습을 하기 위함이므로 자, 10초 정도 길이만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은 현재 작업하는 용량에 맞춰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기본적인 설정이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자, 어드밴스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어드밴스 탭을 보니까 컴포지션의 크기를 조절을 할 때 중심점을 잡아주는 앤서 기능과 촬영을 할 때 셔터 스피드와 유사한 기능인 셔터 앵글, 자, 그리고 셔터 위상, 자, 그리고 네스팅 옵션과 자, 렌더링 플러그인 기능들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드밴스에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나중에 이 기능을 사용할 만한 그러한 작업을 할 경우에 자, 여기에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할 만한 셔터 앵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한 컴포지션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자, OK를 하고 나옵니다. 자, OK를 하고 나오니까
새로운 타임라인이라는 창이 생겼는데요. 자, 이 타임라인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강좌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